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교수법 권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리서치 페이퍼입니다. 이경미, 이종복 연구자님께서 연구하신 예비 영어 교사와 비전공 영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관한 신념 비교. 자, 신념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문법 학습이라는 것도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연구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학습 신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 신념이라는 것이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 진행 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봤더니 문법에 대한 학습자 신념, 이것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문법 지식 수준에 따라서 문법에 대한 신념 차이를 비교 연구한 연구도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연구의 목적은요,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 EFL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문법 학습에 관한 예비 영어 교사와 비전공 영어 학습자의 신념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외국어 교실에서 문법 학습에 대한 전공에 따른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대를 충족, 학습자 기대겠죠. 모범 사례, 자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론적 배경 세 가지 관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신념, 학습자 신념. 두 번째, 문법에 대한 신념이 나오네요. 세 번째, 문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 신념입니다. 자, 학습 신념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연구 배경은요. 첫 번째 학습자 신념, 학습자 신념입니다. 자, 학습자의 신념에 대해 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학습 신념이 학습자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아니죠. 학습자가 어떻게 믿느냐가 학습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한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신념은 학습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오, 맞네요. 언어학습은 효율적인 교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 이외에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죠? 학습자입니다. 학습자의 이 개인적인 변인, 팩터, 상황, 컨텍스트 이런 것들도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미친다는 그런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에 대한 신념으로 옮겨갑니다. 문법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특정 문법 형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습자가 올바른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문법에 대한 내용 오늘 챕터 1, 챕터 2에서 배운 거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문법 없이 언어 습득은 어렵다. 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의미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법 학습이라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하고 문법 기술은 언어의 유창성에 기여하며 문법 교수, 티칭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 교수는 학습자가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연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법 관련 학습자 신념 연구들 분야를 봤더니 문법 학습과 오류 수정, error correction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분야로 이제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더라라는 포인트까지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학습자 신념, 문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 신념에 외국 선행 연구도 있었고 한국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한국 연구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어요. 그것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정원 2018년도에서는 EFL 학습자 첫 번째 집단이에요. 교사는 두 교사가 있었어요. 두 그룹. 한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 이렇게의 이 집단들의 문법 교육과 오류 수정에 대한 인식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이 3개가 있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학습자 집단, 교사 집단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문법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있었다. 그런데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했다. 자, 교사 집단을 비교를 했네요. 그쵸? 자, 학습자 집단. 네, 학습자 집단은 어땠나 봤습니다.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proficiency 레벨을 팩터로 봤던 것 같아요. 문법 교육과 오류 수정이 긍정적이다. 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문법은 배워야지, 에러 커렉션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교사보다 요렇게 비교를 했네요. 그쵸? 학습자들은 교사보다 오류 수정에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교사보다 학습자들이 오류 수정이 더 필요해. 그게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강동호 2016년 연구는요. 원어민 교사, 한국어 교사, 교사 집단입니다. 문법 학습과 오류 수정에 대한 신념 차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게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비교를 했겠죠. 자, 두 집단 모두라는 걸 보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문법 학습은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문법 애들이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 교사, 정확성, 명시적, 문법 규칙. 자, 원어민 교사 어때요? 의미 전달, 의사소통 중요성. 다르죠? 자, 오류 수정 관련해서는요. 둘 다 필요해. 그런데 원어민 교사는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고 발화해서 오류를 고쳐줘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방법에서도 차이가 당연히 있었겠죠. 원어민 교사, 의사소통 중심, 귀납적 방법, 한국인 교사, 교재를 활용한 수업, 연역적 방법을 선호를 했습니다. 차이점을 보이시죠? 자, 2017년도의 강의 연구입니다. 문법 교육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교사 집단과 학습자 집단, 집단이 꽤 컸습니다. 자, 근데 교사 집단도요, 한국어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국어 대학 교사, 원어민 교사, 이렇게 3집단이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 집단, 여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있었죠. 그러니까 학습자도 당연히 고등학생, 대학생, 총 5집단을 조사를 했어요. 집단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참여자, 제2언어에서 정확성 중요하다. 그런데 문법 학습과 교수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학습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문법 방식을, 즉 반복학습, 문제풀이 이런 것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요. 한국어 교사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라고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의 환경으로 연구 방법, 그 첫 번째 연구 대상, 파티스펀트가 누구인지부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권에 있는 종합대학이었고요. 영어교육, 그 다음에 교양영어 선택하는 이 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영어교육 학생들은 이렇게 예비교사 집단이다. 그리고 교양으로 영어 듣는 애들 비전공 집단이다. 각각 100명씩. 자, 어떤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냐면요. 성별, 학년별, 프로피션시 레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수업의 영어 학습 기준. 학습 시간 영어 학습 시간.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 학습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미만이 네, 비전공 학생들이 훨씬 많았고요. 3시간 이상도 비전공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하루에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1시간 미만 정도 공부한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약 1시간 정도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여러분들 파티스펀츠가 200명이에요. 자, 200명을 데리고 인터뷰를 할 수는 없겠죠?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라는 것은요, survey, 설문 문항 활용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이전 연구에서 되어 있던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문법 교육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물어봤습니다. 문법 효용성, 오류 교정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과 문법 학습의 관련성, 문법의 중요성, 문법적 정확도의 중요성, 문법 교수에 대한 태도. 각각의 문항들이 각각 9개, 5개, 2개, 2개, 3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언급까지 추후했습니다. 자, 원래는 205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문을 하다 보면요. 누락을 시켜야 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설문을 안 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한 번으로 쭉 찍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설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설문들은 제외하고 났더니 200명이 총 참가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엑셀 같은 걸로 그냥 간단한 기술 통계가 아니라 SPSS, 이거 이제 통계 조사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여기까지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포커스 퀘스천입니다. 자, 첫 번째, 두 집단 간. 두 집단이라는 것은 예비 영어 교사와 비전공 학생이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던 신념은 무엇이었었나요? 그리고 연구자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논지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서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